고려가란 전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기 평안북도 구성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구성이라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구주로 불렸던 곳인데요. 이곳에 아주 오래전 구주성이 존재했었는데요. 사실 한국인이라면 이 구주성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이 구주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고려 서희이고 이곳 동쪽 벌판에서 그 유명한 구주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주대첩이란 용어가 좀 낯설다고요? 이 한자는 귀와 구로 발음되는데 지명을 나타낼 때는 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상북도 구미를 귀미로 발음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못된 발음인 귀주대첩이란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귀주대첩이 아니라 구주대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1019년 2월 1일 구주성 동쪽 벌판에서 각각 10만을 상회하는 고려군과 거란군이 격돌합니다. 구주대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전투는 고려의 운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결정짓게 되는 승부처였습니다.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서희의 강동육주나 강감찬의 구주대첩은 알지만 거란이 7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대 강대국이었던 거란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200년 후에 있을 몽골군의 고려 침공은 이 당시 거란군의 대규모 침공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죠. 서희가 외교관이라고요? 글쎄요, 전혀 아니죠. 서희는 고려 방어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고려거란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역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9에서 10세기는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군흥할거의 시대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0세기 초 후삼국 시대라는 난세가 펼쳐지고 송악의 호족 왕건이 고구려의 뒤를 잇는 고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고려의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후 발해는 당나라와 대립하며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영토가 사방 5,000리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나 9세기 말 해동 성국 발해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나라 거란 때문인데요. 시라무렌강 유역에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거란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살아갔고 시대에 따라서 고구려나 당나라, 발해에 복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 말 거란의 야유라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유라복이는 순식간에 거란족을 통합하고 907년 스스로 황제로 칭하는데요. 거란족을 통합한 야유라복이는 주변 부족들을 정복해 나갔고 발해와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 유민들은 살 길을 찾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려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발해의 세자 대광현은 수만 명의 발해인들과 더불어 고려로 기순했는데요. 당시 왕건은 서경, 즉 평양과 안주 등에 새로 성을 쌓으며 한창 북방을 개척하는 중이었습니다. 왕건은 귀순한 발해인들을 매우 후하게 대접했고 북방 개척에 이들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왕건이 부인을 29명이나 두었다는 사실은 꽤 잘 알려져 있죠. 유력 호족들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 동맹을 공고히 한 것인데요.
신라 왕실과도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었고 바레인들과도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신라를 병합하고 후백제마저 합병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합니다. 이때 바레인들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지었습니다. 고구려를 잇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거기에는 당연히 고구려의 영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42년 거란에서 30명의 사신단을 보내 왕건에게 낙타 50피를 선물했습니다. 잘 지내보자고 한 것이었죠. 그러나 왕건은 거란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거란이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켜버렸으니 이는 매우 무도한 나라로서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후 거란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어 굶어 죽게 했습니다. 왕건의 의도는 명백했죠. 거란과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태조 왕건은 곧 병에 걸리고 점점 위독해져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매우 슬피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성상께서는 백성의 부모이신데 오늘 저희를 떠나시려고 하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왕건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하노라. 왕건은 말을 마친 후 눈을 감았습니다. 고려를 세운 지 26년이 지났고 나이는 67세. 아직 고구려 영토 회복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고려 후기 대학자 이재헌은 왕건의 북방 개척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집안의 보배로 여겨 반드시 되찾고자 했다. 어찌 겨우 계림을 취하고 압록강만을 차지하려고 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왕건은 압록강을 넘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왕건이 사망하고 4년 뒤 마침내 거란은 고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 첩보가 고려에 전해지자 당시 고려왕이었던 정종은 광군사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군사 30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전국적인 동원령이 내려진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거란은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야유라보기에 이어 거란의 2대 황제인 태종이 고려 침공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던 것입니다. 북방 개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고려,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한 거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기운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거란의 2대 황제인 태종 야율덕광은 만리장성을 넘어 현재의 북경을 포함하는 연운 16주라고 불리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한족들을 거란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한족의 정치체제로 다스립니다. 소위 말하는 이원적 통치체제였습니다. 이 통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거란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역시 막강해집니다.